2020년까지 8.4기가와트에 해당되는 550조 원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해서 벗어나 각 지역별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5년까지 1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지어서 총 18.4기가와트,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각 부품별, 솔루션별 국산화도 중요합니다. 모든 솔루션에 AI를 적용하고 AI DC용 장비들을 고도화하고 대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설비 장비들을 패키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서 초대형의 테스트 랩을 구축하고 인력 양성, 세액 공제,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솔루션 기업과 이 수요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DC의 수출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DC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력 확보, 그리고 AI 반도체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대규모 클러스터링,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 스케줄링, 이런 역량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AI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습 기반의 GPU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빅테크와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AI 시장이 기존의 학습에서 추론 시장으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 추론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추론 시장은 개방형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오랜 기간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의 NPU 업체들이 7년 또는 8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용화된 AI 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참여하셨는데요. 피루요사 AI, 니벨리온, 모빌린트, 디벡스들이 AI 칩을 만들고 실제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산 NPU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입을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화하기 위해서 사실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솔루션 대표 기업 배출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 이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토큰을 생성하는 토큰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가와트당 40조에서 약 400조 개의 토큰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토큰을 기반으로 우리 피지컬 AI가 작동을 하고 에이전틱 AI가 토큰을 소비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이 토큰, 우리 토큰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토큰 이코노미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 기반의 이 모두의 AI, 이 모두의 AI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AI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AI를 갖게 하고 이 AI가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AI 기본 사회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화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세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기후부는 필요한 전기와 용수를 적기에 공급해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은 원전과 햇빛, 바람을 생산하기는 했지만 소비 수요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출하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의 반도체 팹을 움직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용인 지역의 반도체 팹에 필요한 약 15기가의 전력과 150만 톤의 용수도 물론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제조업과 함께 반도체와 같은 지방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도, 영남, 호남, 강원권 등에 세워지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약 8기가 이상의 전력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 제도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는 모두 전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햇볕과 바람과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AI 시대를 맞이해야 진짜 미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반도체 칩과 전기가 국가 전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기후부는 전기국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전기 수요는 전기차 확대, 산업과 건물의 전기화까지 감안해 보면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태양광과 풍력, 원전과 SMR, 그리고 LNG 수소 전환과 같은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전력망도 현재 대형 발전소 중심의 일방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양방향 분산형 체계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를 보강하고 ESS와 양수 발전을 확대해서 전력의 유연성도 대폭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SMR과 전력 그리드, ESS, 수소, 히트펌프와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운반하고 소비하는 전체 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 문명이 기반이 된 산업혁명은 1769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혁신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의 발전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간 우리는 석유와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했습니다. 이제는 원전과 햇빛과 바람으로 만드는 전기국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로 반도체 팹,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새로운 미래, 기후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부 장관이 힘이 제일 넘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주도형 거점 도시 조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과거 이러한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는 떨어져 있고 생활과 정주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잘 아시겠죠?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싱가포르의 원노스, 그리고 중국의 선전입니다. 새로운 이 도시의 모습은 아까처럼 공장이 빽빽하고 또 생활과 정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이 도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확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원하는 곳에 또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의 첨단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산업, 혁신, 정주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가 모이려면 바로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한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이런 주거 환경과 결국 아이들 교육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의료 환경, 그리고 이제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은 직줄하게 균형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인재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연 허브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고 또 도심의 핵심 지역에 연구와 창업 공간을 만들고 바로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가면 공항이 멀다, 물류가 불편하다. 바로 그 걱정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가교통망, 대중교통, 첨단 물류 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보상하고 설계하면 10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계획과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익이 된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장관님께서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와 지역 인프라를 연결한 대한민국 대도약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 삼성그룹사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저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패키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HBM은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요즘 석학들이 주목하고 있는 피지컬 AI,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요는 공장 등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식당, 병원, 요양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 내부용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저희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SDI가 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품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 조선 사업은 경남 거제에 계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 보통 저희들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AI 서버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 컴퓨터, 전기 자동차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제품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의 전략 사업이자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습니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조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인의 본분인 고객 중심, 품질 중시, 그리고 최첨단 기술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매진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초격차로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SK그룹사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SK그룹 최태원입니다. 방금 정부와 삼성의 발표를 잘 보셨습니다.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AI를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로 AI를 사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 생산 시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사회의 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을 생산하는 지능 생산 공장, 즉 AI 팩토리가 필요로 합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그리고 큰 규모로 만들어서 지능을 이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수출하고 국내 지능 시장을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다 보면 AI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에도 많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용으로 써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에 와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라 하면 AI 팩토리, 즉 지능을 생산하는 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이 AI 시대에 적응이 되려고 생각을 하면 AI 공장을 만들어서 즉 AI를 정말 생산을 해야겠습니다. 이에 SK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해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전력과 부지를 갖춘 여러 지역에 5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5기가와트로 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 5기가를 한 0.5기가서부터 한 1기가 단위로 쪼개서 여러 지역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1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수요자가 수요를 하는 것도 따라와야 되고 저희의 전기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 부지, 용수 하다못해 메모리의 사정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K가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의 AI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할 것이고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사업을 다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 기본적인 토큰 팩토리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또한 헬스케어와 문화,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이룩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여러 참여자를 통해서 대략 한 1,000조 원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제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AI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AI 수요가 급증합니다.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역시 급격한 증가가 예측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경험을 쌓이면 쌓일수록 기억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장해야 될 기억이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AI도 성능과 사용이 계속 늘어나간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입니다. 앞으로의 부족 상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공급 부족은 또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미래 시장을 축소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뿐만 아니라 AI 시장조차 축소시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 해나갈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대폭적으로 더 늘려야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증가하는 메모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2045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를 이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증산을 위해서 용인에 약 600조 원, 그다음에 낸드 증산을 위해서 청주에 한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용인과 청주 저희가 이걸 좀 앞당겼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 선정과 기존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과 용수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관측하고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보이는 수요는 아주 견조하고 이러한 투자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10년을 보면 SK는 평균 한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파이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담대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생태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미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무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확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두 회장님께서는 손을 하나로 모아주시죠. 네,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라고 외치면 파이팅으로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그야말로 판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뜻깊은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육성 방안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자분께서는 핵심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께서는 서면 질의서에 적어주시면 추후 필요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계에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미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전담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산단은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계 장관도 나와 계시고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입지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큰 권한은 없었습니다만 그 시간을 앞당기는데 꽤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직접 제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산단 인프라, 특히 이제 전력과 용수 등 이제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부담되는 것이어서 해당 지방 정부가 또 일부 부담을 하면 원하시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침 또 민영배 당선자, 광주 전남 특별시 당선자께서 시장 당선자께서
지방 통합에 따른 최대 20조 원, 연간 5조 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뭐 최대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전기요금 얘기는 이미 이제 특히 광주 전남으로 SK도 이제 옮기는 게 아니죠. 그 추가 공장을 설치하게 될 텐데 여기 전기요금 중에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리백 때문에 뭐 거기는 원전과 같은 기저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또는 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또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를 포함해서 이런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고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지산지수 원칙에 따라서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은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자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받아서 공급되고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정책 목표 중에 이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프로핏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 몫이고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의 말씀은 SK도 같이 해당되는 것이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토론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SK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저희 내용도 사실은 삼성전자하고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중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이게 감사하게도 사실 이 법을 만들어 주셔서 올해 2020년 8월 달에 이제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그 수혜를 받게 되면 산업 기반 시설 구축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해 주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개선이랄지 기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용인도 저희가 이제 공사 시작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특별법에 수혜를 받게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만이 SK하이닉스만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는 굉장히 많은 저희 협력사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주도 오늘 이제 투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청주도 사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특화단지로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이미 다 준비를 해주셔서 약간 좀 중원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주 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어떤 플랜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젊은 인재들도 같이 많이 갈 텐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주거나 문화도 있지만 이 교육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또 이제 주말 부부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지방에 있지만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저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교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분명히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 삼아 아니면 관계 부처의 지시 삼아 말씀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산단에 해당되는 용인 SK 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사실 좀 억울할 거예요. 같은 지역의 산단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차이별이 있을 텐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거점을 만드는 이 지원의 필요성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균형을 잡는 것이어서 그럼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 산단 문제는 사실 현재 상태로는 이제 용수 공급이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용수는 그래서 일반 뭐라 그럴까요? 그 생활용수 이 사용과 거의 맞춰 이제 0.1% 차이로 맞춰져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예측 못한 장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기본 맞히긴 하는데 근데 전력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 물론 그 문제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를 빨리 완공하고 또 지방에 또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된 것은 신속하게 이제 건설한다는 게 기업의 방침이기도 하고 정부는 거기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이전의 결정이 좀 그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걸 그때 당시 예상을 못하고 요 정도면 되겠지 뭐 수도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사이트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정부도 뭐 거기다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명백하게 방침으로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용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이것도 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45년까지 목표로 했던 걸 32년까지 앞당긴다 그랬던가요? 12년 당겼습니다. 네, 12년 당겨서 33년, 35년, 47년이 35년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문제여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되는 점들은 제가 직접 좀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인지 행정적 지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새롭게 만드는 생산 거점에 그야말로 정주 여건, 예를 들면 인력,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업이 걱정 안 하셔도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내는 거 이건 어떻게든지 해낼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 상당 정도 갖춰져 있는데 조금만 지원하면 필요인지는 얼마든지 양성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호남에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도권만 기회가 있으니까 다 몰려와서 그러지 거기도 충분히 인적 자원이 있죠. 잠재력이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희망을 주면 얼마든지 인재 양성은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또 사실 보건 의료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확실하게 서울에서 하는 거나 뭐 경기도 일대, 인천 일대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은 이미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대학 육성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나 대학 지원은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초중고가 사실은 큰 관심사죠. 젊은 노동자들이 과연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최고의 관건인데 저희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한다. 예를 들면 특수한 형태의 뭐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이 지금 그 광역통합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조치가 상당 정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저희가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발언하실 때 소개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네, 저랑 마주보고 있는 네, 스트라이프 셔츠 네. 네, 감사합니다. 피지컬 AI 기업 다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영재입니다. 예. 다임은 제조 피지컬 AI 카이스트의 연구소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이 제조에 지능을 넣는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딥테크 기업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또 한편 교수로서 교수 창업을 한 또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피지컬 AI 기반 공장 수출 산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외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피지컬 AI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지능뿐만 아닌 로봇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그리고 센서, 그리고 제어기, 그리고 부품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공장을 턴키로 지어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제조가 중요해지고 그러한 세상에서 제조 투자가 특히 피지컬 AI 기반의 제조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AI의 가장 현실적인 성장 모델, 산업 모델은 피지컬 AI 기반 공장 수출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 카이스트에서 국내 기업들 피지컬 AI 기반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는 기술들, 로봇, 센서, 통신 장비, 액추에이터,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구축해서 이미 플랫폼을 완성해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즉 그만큼 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모델이지만 저희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젠 남이 만든 수요가 아닌 저희가 수요를 직접 만들어서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이다라는 새로운 수출 모델로 성장하는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대통령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나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기회가 있으시다라면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에서 집을 아예 지어서 판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첨단 뭐 예를 들면 시설 다 갖추어서 모듈 형주대. 어쨌든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산업부나 뭐 그 과기부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의견? 네, 지금 우리 교수님이랑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맥스 제조 AI의 인공지능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 공장을 수출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SK 최 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 지금 장 교수님도 저희하고 같이 한 팀인데 오늘 특별히 발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전망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하고 SK 반도체 공장을 몇 번 가봤는데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시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봐서 그렇지 사실 밖에서 멀리서 보면 고정된 사이트이긴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뭔가 상품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들었는데 그걸 통째로 만들어서 수출하자면 그런 얘기 같아요. 개념으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몇 분 더 하시죠. 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네, 예. 바로 앞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솔브레인 대표 박영수입니다. 저는 반도체 소부장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솔브레인은 불산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식가격을 생산하는 소재 회사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 반도체 라인이 설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증설을 6개월 빨리 해서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것들을 소자회사에서 깨달아서 그때 국산화의 추진 속도를 굉장히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런 열기가 조금 식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재 국산, 그러니까 소부장의 국산화라는 거는 어떤 기업을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의 어떤 기초 체력을 키우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 막는 그런 핵심 방패라는 생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생산하는 불산의 한 97%는 무수불산이라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저희가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무수불산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 용인하고 평택 라인을 이제 가동을 준비하시면서 물량이 증가할 거라는 그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 임원분들을 만나보면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공급망 안정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이원화가 좀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이원화라는 게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업체로 들어오는 업체가 가격을 관행처럼 낮추는 형태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하면 물량이 빠지고 가격이 빠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이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재업체는 사실 한 번의 사고가 완전히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갖고 반도체 생태계 안전망을 지키고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에 상생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참고하기로 하고요. 또 한두 분 말씀 좀 들어봅시다. 네,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란색 넥타이 하신 분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손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레오롭 주식회사 신정규입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 영역에서는 이제 정말로 효과적인 AGI나 ASAI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잉